듬직한 대형견 같은 남자가 있는 밸런스 에셋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사입니다. 전국민 행복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되게 젊은피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좀 약간 방송이 재밌을 것 같죠? 두 분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올바른 보험 가입으로 내 몸을 지키고 투자와 주식으로 자산을 키워 행복한 부자의 길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김은규. 듬직한 대형견 같은 남자 왕상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은 키우고 계신가요? 거의 분양 직전까지 가셨어요. 러시안 블루. 고양이가 좀 털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고, 최근에 강영욱의 그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 너무 좋아해갖고 그걸 매주 보다 보니까 아티즈 너무 조그맣고 귀여워서 아티즈나 뽀메 이뻐라 하는데 사실 아직 선뜻 키울 엄두는 못 내고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코리안 숏헤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제 한 마리를 더 키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정말 많은 지출 부분은 의료비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보험과 건강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무서워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반려동물의 진료 비용이 부담스러운 반려인은 84.6%나 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로 인해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제 친한 후배가 강아지가 좀 아픈가 봐요. 수술로 고쳐지는 병이 아닌가 봐요. 한 달에 치료비가 거의 뭐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든다고 내가 들었는데 병원비를 내는데 좀 부담스러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오늘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 반려동물 보험은 없을까? 오늘의 주제, 펫보험입니다. 펫보험에 대해서 그럼 좀 하나하나 오늘 한번 공부해 볼까요? 간단히 일단 펫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펫보험은 사람의 실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대부분 실비보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들도 대부분 이 펫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한국의 펫보험 가입률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스웨덴은 40%, 영국은 25%, 독일은 15%나 되는데 한국은 고작 1%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람은 실비보험에 정말 90% 이상 가입을 했을 텐데 반대로 반려동물은 1%라면 가족처럼 살아간다는 건 거짓말 아닌가요? 왜 자기 반려동물은 펫보험을 가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면 아마 충분히 납득이 가실 텐데요. 먼저 제대로 된 펫보험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보장 범위도 굉장히 협소했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굉장히 낮은 가입률을 보인 것이죠.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범위가 넓어야지 가입을 하는데 여태까지 펫보험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새로 나온 펫보험은 좀 이렇게 보완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만기 나이가 11세였는데 현재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위인 20세 만기까지 보장이 충분히 늘어났으며, 반려견의 경우 과거에는 보장하지 않던 슬개골 탈구부터 고관절, 피부, 구강 관련 질환까지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려묘의 경우 신장, 소화기계, 비뇨기계, 피부질환까지 보장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는 도중에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180일 한도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할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보호자분들이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자세히 펫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 진료비 정말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혈액검사는 2만원부터 20만원인 곳도 있으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1만원에서 6만원, 슬개골 탈구 수술은 한쪽당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당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비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말 그대로 정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견주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겠네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얼마 나올지 예상하고 가는데 가족 같은 강아지가 아파서 갔는데 갑자기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래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소형견들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상이 되면 슬개고 탈구가 70% 이상이 발병이 되는데 그중 50%는 유전질환이라고 합니다. 슬개고 탈구 수술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닌 양쪽을 다 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 최소 금액인 6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양쪽 다 하면 120만 원의 수술비가 입원비,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까지 하면 약 200만 원의 돈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백내장 수술은 300만 원, 고양이의 경우 췌장염 100만 원, 신부전 50만 원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 고객의 경우 펫보험에 관심이 없으셨다가 저를 만나고 가입을 하셨는데 그 뒤로 아이가 장염이나 잔병 치레가 너무 많아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도움을 받아 부담 없이 무사히 치료를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저도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지금 피부병이 좀 생겨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하악질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진료 결과가 그 피부병으로 인해 그 빠진 털 뭉치를 이제 삼키게 돼서 바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원 치료까지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는 진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너무 놀랐었는데 다행히 펫보험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나이에 따라서 뭐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는 태아보험, 또 어린이 보험, 뭐 성인들 또는 병이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유병자 보험,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이 펫보험은 어떤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펫보험은 태어난 지 91일 이후부터 만 8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몸을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간의 병력을 고지해야 합니다. 펫보험의 한도는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 연간 각각 500만 원 한도로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 원, 수술은 200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 만 원을 제외하고 50% 또는 70% 선택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수술비, 입원비 뭐 이런 게 막 한도까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거의 뭐 동물병원에 가서 하는 진료는 거의 다 부담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가입한 지 30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비처럼 당연히 미용에 의한 진료비나 임신 그리고 피임 목적 건강검진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개로 강아지의 경우 슬관절, 고관절, 질병 및 상해에 대해서는 1년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전염성 복막염 및 비뇨기계 질환은 90일 이후부터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료 비용도 굉장히 큰 금액을 다 보장해 주는데 검사 비용을 또 절약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서요? 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플 때 다니던 동물병원이 영업시간이 종료가 되거나 휴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건강검진 비용이 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저희는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의 기록을 휴대폰에 저장을 하고 새로운 동물병원에 제출하시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검진 비용은 절약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팁을 계속 말해줬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실비보험을 병원에서 가입 못하듯이 반려동물 펫보험도 동물병원에서 가입할 수는 없을 텐데 이거 뭐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 대한명 같은 남자가 근무하는 밸런스 에셋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대형견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강영욱의 프로그램 진짜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올해 무슨 2월인가 3월부터 이 맹견, 대형견 이런 건 좀 뭐 우리가 자동차 의무적으로 가입하듯이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대형견은 특별히 또 꼭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네, 올해 2월부터는 맹견 견주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맹견으로부터 타인이 사망, 후유장애, 부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테리어, 스테퍼드 셔블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같은 견종을 말합니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견들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일반 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견주의 개인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내 반려동물, 우리 가족까지 함께 보험점검 꼭 받아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어찌 보면 반려동물을 함께하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펫보험에 가입을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약간 마음 불안한 부자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자로, 뿌리가 깊은 행복한 부자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 펫보험에 가입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 펫보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듬직한 대형견 같은 남자가 있는 밸런스 에셋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밸런스 에셋의 젊은 피 두 분을 모시고 방송하니까 저도 좀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웠던 아빠로서 어린아이 때, 특히 아가 때는 갑자기 애가 울면 너무 겁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가 때 응급실에 부모님이 업고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아기들이 울면 걱정이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반려동물 어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아픈 강아지, 고양이 병원비 때문에 버릴 생각을 한다는 건 아예 키울 자격도 없는 거죠. 강영욱 조련사 이야기를 주식과 빗대어서도 몇 번 말했는데요. 정말 제가 감명 깊었던 말이 있어요. 자격 없이 키우는 사람은 견주는 될 수 있어도 보호자는 될 수 없다.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중에 견주가 아니고 보호자가 되고 싶다면 펫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인사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과 우리 가족들 모두 함께 건강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세상은 오직 반려인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만 또는 반려인만 준비돼서는 안 되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국민 행복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